안녕하세요. MBTI 성격 유형별로 여러분의 진로와 직업 탐색을 도와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저는 MBTI를 통해서 제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많은 성장을 해서요. 여러분에게 도움드리고 싶은 마음에 새로운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MBTI가 국민적으로는 대유행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재미 측면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조금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 알차게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MBTI 성격 유형은 몇 가지인지 아시는가요? 다들 알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16가지 성격 유형이죠. 아마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 성격 유형만 알고 계시는 유형만 눈에 들어올 건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여러분의 유형을 보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여러분 적성에 맞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올바른 검사를 봐야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 순위로 여러분이 봐야 하는 직업은요. 여러분 좀 끌리는 게 있잖아요. 어떤 성향을 선택할 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만약에 그렇게 선택해서 나온 유형이라고 한다면 이런 직업은 여러분의 이상향에 가까운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순위는요. 여러분과 전혀 다른 코드가 4가지 코드가 다 다른 이런 유형이 3순위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너무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피해야 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그러면서 여러분의 관점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있긴 하니까요. 3순위로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위해서 참조한 출처니까요. 여러분 참조해서 또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형별로 직업 진로 정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잔다르크와 같은 이상주의자라고 불리는 INFP 유형은요. 한국에서 6.5%, 미국에서는 4.4%가 분포합니다. 이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자신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했는데요.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분쟁을 회피하기를 원하고요. 공상가이고 이상주의자고 낭만적이라고 합니다. 내면 세계에 좀 관심이 많고요. 말보다는 늘 생각이나 명상, 자기 세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화나 분쟁, 분노 이런 것을 잘 참고요. 나중에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지루한 건 싫어하고요. 예술 방면에 관심이 많답니다. 개성이 있고요. 되게 특이하다. 벼락치기도 우리는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에 얽매여서요. 거절하는 걸 좀 잘 못한다고 하는데요. 계획을 잘 세우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에는 목숨을 걸고 할 정도로 이제 열정적인 이상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칭찬과 지지, 응원에 약하고요. 때로 그래서 현실 감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INFP는 이상주의자, 열정적인 중재자, 통찰적 격려자라고도 불리는데요. 검찰관, 내무관, 퀘스터라고 이렇게도 불리기도 한답니다. 탐색가, 예술가, 신령가, 이상가라고도 다양하게 불리는데요. 반대 유형이 푸른색에 보이는 ESTJ 유형, 그러니까 관리자 유형이라는 겁니다. 본인 자체가 이제 관리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형이 INFP 유형입니다. 진로와 직업은요, INFP 유형은요, 따뜻하고요, 공감력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합니다. 상호 관계에 비중을 두고요, 창의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호합니다. 인생에 대한 인간적인 접근, 사람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명백한 것의 이면을 보려고 하는 점들이요. 이들의 성장과 발전, 상대의 성장과 촉진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직업에도 이끌리게 합니다.
이들은 개방적이고요. 관대하기 때문에요. 이상적인 성향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잠재력에 대한 비전과 이해를 요구하는 직업에서요. 누구보다도 잘 부합됩니다. INFP 유형끼리 보고를 했는데요. 우리 유형은 타인과의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직업이나 특히 창의적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을 좋아하는데요. 의미와 특히 그 중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가진 일이라고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되게 융통성이 있고요.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다양성과 배움의 여지를 가진 직업에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대체로 직업에 있어서요. 어느 정도의 사적인 영역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나 그런 환경을 선호합니다. INFP 유형이 많이 선택하는 직업은요. 순수예술가, 정신과의 가출 청소년, 상담가, 건축가, 편집자, 연구보조원, 자살이나 위기 상담가, 언론인, 심리학자, 종교교육자 중에서 모든 종파를 아우르고요. 사회과학자, 작가, 실험실 기사, 컨설턴트 중에서는 교육 분야, 상담가 중에서도 학교 분야, 실험실 기사나 기술자, 물리치료사, 교수 중에서도 미술, 드라마, 음악 쪽이 있고요. 목수, 레스토랑 직원, 사회사학과, 언론매체 전문가, 재활 상담가, 직업 상담사, 교육 상담가, 배우, 연구직 종사자, 교사 중에서 영어, 요리사, 생물학자, 도서관 사서, 언어병리사, 예술가나 연예인, 고용개발 전문가, 공중보건 간호사, 음악가나 작곡가, 사이코 드라마 치료자, 독서교사, 비서 중에서 관리나 행정보조, 엔지니어 중에서는 항공 분야, 조사연구원, 디자이너, 의사는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요. 중고등학교 외국어 교사,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성직자나 목사, 변호사, 성직자, 수도성, 보건학기사, 교육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INFP 유형이 잘 선택하지 않는 직업은요. 형사, 컴퓨터 중에서도 소방, 컴퓨터 오퍼레이터, 시스템 연구원, 분석가, 경영 컨설턴트, 구매 담당자, 교도관, 학교버스 기사, 중소기업 경영자, 소매상 관리자, 지방공공사업 관리자, 광부, 경찰관리자, 도시개발기사, 인력자원계획자, 사회사업가, 학교장, 시도정부 행정관리자, 판매관리자, 레스토랑, 주점, 음식점 관리자, 가게주인, 점원이 잘 선택하지 않는 직업입니다. 경영이나 사업이나 공장에서의 흥미와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이나 세부적이고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요하는 직업도 비선호하고요. 고도로 구조화된 직업이나 다소 적게 이런 직업들도 선택합니다. 상호 간의 경쟁을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실제적이고 손이나 기계로 하는 중요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이런 직업도 덜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느낌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본인이 이제 직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직관적인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INFP의 직무수행 특성은요. 마음이 따뜻하나 상대방을 잘 알기 전에는 표현을 잘 하지 않는데요. 대체로 조용하고요. 사람과의 자신과 관계하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는 대체로 강하고 성실합니다. 또한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에 대해서는 정열적인 신념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INFP 유형은요, 내적 성실성과 이상, 그리고 깊은 감정과 부드러운 마음을 좀처럼 표현하지는 않는데요. 대체로 조용하고 이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 나옵니다. 이해심과 적응력이 많고요. 대체로 관대하고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 내적인 신의가 대신 이제 위협을 받으면 한치의 양보도 없어서요.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업무 스타일이요. 느낌 좋은데? 느낌 살아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느낌이 별론데.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직관력을 이제 느낌이란 단어로 잘 표현합니다. INFP 유형이 직업 조직 내에서 업무를 한다면요. 1순위가 협업하는 경영지원부서 일이 되고요. 2순위가 알리는 홍보나 조직문화부서가 되고요.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고객과 또 개선해 나가는 서비스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는 경영자원이나
관리, 인사, 채용, 비서, 총무, 노무, ESG 경영, 사회공헌, SNS 운영 관리, AS 업무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업 외 업무를 저는 이제 조직 외부라고 했는데요. 각종 아웃소싱 전문가, 화가, 연예인, 예술가, 영화감독, 철학자, 초등학교 교사, 학습지 교사, 코치, 군무원, 공무원,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요가 지도자, 생활코치, 애완동물 행동상담원, 전직지원 전문가, 홈스쿨 코디네이터, 네이미스트, 숲 해수가, 원예치료사, 미술심리상담가, 음악치료사, 독서치료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나더라도요. 워크넷에 가셔가지고 직업 진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여러분 목표로 하는 직업들, 원하시는 직업들, 궁금한 직업들을 검색하시면요. 유관 직업도 상세하게 나오고요. 또 세부 직업 내에서도 필요한 학력, 자격, 교육상, 그 다음에 받고 있는 연봉 수준이라든지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오니까 꼭 워크넷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CS인데요. 공기업을 들어가시는 분이라고 하면 반드시 필수로 봐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을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업이나 진로에서 경력 관리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NCS 홈페이지인데요. NCS를 들여다보시면 지금 이제 보이는 24가지 이게 대분류입니다. 대분류 외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1000개 이상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그 직무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 업무 수행 능력에서부터 아주 세세하게 업종의 트렌드까지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꼭 영상 끝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NFP 유형의 NCS 1순위 직업은요, 사회복지 종교 분야,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분야고요. 2순위로는 경비, 청소 분야, 건설 분야, 섬유, 의복 분야, 식품 가공 분야, 농림, 어업 분야를 들 수 있겠습니다. INFP 이렇게 유형을 하면요, 여러분 특정한 직업이 톡 이렇게 떨어지길,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렇게 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또 나랑 너무 멀게 느껴져서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많은 직업을 안내하면 또 그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은 여러분은 훨씬 더 폭넓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직업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확산되고 또 세밀화되고 정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벌써 17,000가지 정도 직업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최소한 3만 개에서 10만 개 가량까지 이렇게 직업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유형들이 선택하는 직업이나 선호하는 직무 스타일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INFP 유형은요, 타인의 성장과 개발을 지지하는 그런 일을 선호합니다. 중요한 주관적 가치나 이유와 관련된 일이나 직무를 하고자 하고요. 사람들의 가능성을 찾고 탐구하는 이런 일도 선호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나 과정 자체를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가치와 아이디어를 표현하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MBTI 역동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라면요.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지금 4가지 유형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럼 이 유형에 있는 선호 경향이라는 걸 하나씩 좀 세세하게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흐르면 외양, 바깥으로 분출하는 유형이 있고 안쪽으로 비추가는 내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정보거든요. 이 정보를 여러분이 수집하고 인식하는 것이 감각형, 직관형. 감각형은 꼼꼼하게, 직관형은 직관적으로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게 사고형과 감정형입니다. 의사 판단 결정에서 하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제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는 판단형이 있고, 모든 것을 좀 상황에 맞게 융통적으로 하려고 하는 유형이 인식형이에요. 그래서 이 세세한 여러분 선호 경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영상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하나씩 꼼꼼하게 여러분 살펴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직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시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동시에 질문으로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으로 온몸으로 부닥쳐 나가면서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참조한 출처는요, 성격 유형과 진로 발달과 여기에서 나오는 MBTI 분포도는 여기에서 많이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성격 유형과 진로 탐색에서는 직업 분야 부분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책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MBTI 강사 양성 교육 과정을 받으면서 배웠고, 또 제가 다른 사람들 교육하거나 강의하면서 쌓았던 이제 노하우나 경험들을 알곡차게 이렇게 담았습니다. 당연히 조금 더 상세한 검사, 정확한 검사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직업에 대한 실용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워크넷과 NCS는 반드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세세하게 조금 더 탐구하는 작업을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모든 이미지는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사이트, 그래서 무료로 밝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장정의 긴 이야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보다 근본적으로 좀 성장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볼 때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가능하면 좀 비교하지 않는 게 좋고요. 특히 한국인들은 고맥락사에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나다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유형 중에서도요, 굉장히 독특하게 자기다운 사람이 있고요, 자기답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긍정적인 장점들을 잘 활용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 영상을 보셨다 하더라도 그냥 끝내지 마시고 온전한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기울여야 될 노력과 행동은 무엇인가, 여러분 실천사항들 기록하시고 꼭 행동으로 여러분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조금 추가할 내용이 있다거나 이러면 제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로 유형별로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또 말씀 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귀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커리어 코치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앞으로도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